자, 팽이가 돈다부터 그냥 바로 보도록 할게. 어린 아해이고 어른이고, 아해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워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에다가 체크.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문학 개념 줬었지. 화자는 이제 표면에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데, 나나 우리가 있으면 화자가 표면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화자가 표면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은 이 표면에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항상 존재하는 거야. 일단 나의 특성을 어디서 얘기해줬어? 앞에서 얘기해줬어. 뭘 좋아하는데?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알겠죠? 자, 너무 큰 눈 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돌린대. 살림을 사는 아이들도 아름다웠듯이 노는 아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살림을 사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뭐 노동을 하고 있는 애들이겠죠. 그리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이 집 주인과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자, 이 집 주인과 이야기를 왜 잊어버려? 왜 잊어버려? 그치? 요 팽이 돌리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인 거야. 상황에 대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또 한 번 팽이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었대. 여기에서 얘는 뭘 느끼는 거야? 신기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야. 도회 안에서 쫓겨다닌 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얘들아,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면서 산대. 자, 그럼 뭐야? 삶이 고단하고 바쁜 거야. 나의 일이며,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어 던지고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자, 나의 나이와 나이 준 무게를 생각한대. 왜 생각해? 팽이를 보면서 왜 갑자기 내 나이와 이 나이에 대한 무게, 나이에 대한 무게라고 하면 이 나이가 주는 책임감 같은 거 있잖아. 왜 그거를 생각해? 왜 생각할까? 왜 생각할까? 무슨 생각이냐면, 선생님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실은 선생님이 막 우울하면 애니메이션을 본다? 어릴 때 봤던 만화들을 봐. 완전 어릴 때 봤었던 캐롤로도 보고요. 완전 애기들 보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보거든? 왜? 보거든? 자, 근데 내가 그런 걸 그리고 선생님이 막 신랑이랑 어디 놀러 가면 막 그런 굿즈들이 있으면 막 예뻐서 사고 싶어 해. 막 피규어도 막 사고 싶어 하고, 막 엄청 갖고 싶어 해. 막 고라파덕 인형도 사고 싶어 하고 막 그러거든. 자, 그러면 신랑이 항상 얘기해. 야, 네 나이를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선생님 막 짱구도 보거든. 선생님 코난 극장판도 되게 좋아해서 잘 보거든. 짱구 극장판도 보면서 눈물을 흘려. 막 너무 슬퍼가지고. 자, 근데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그걸 대놓고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나이. 그리고 나이가 주는 책임감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이 화자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팽이놀이를 보기에는, 오잉? 이런 소리가 송도에서 난다고? 주차 위반이겠지? 자, 그럼 팽이가 도는 것을 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걸 느끼는 거야, 얘는. 그래도 속임없는 눈으로 본다는 거는 나의 순수함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선생님도 짱구를 보면서 좋아하는, 어딘가에 있는 순수함이 있는 거야.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래. 갑자기. 자,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는 나 사는 곳은 어떻다? 힘들다. 약간 좀 어때? 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삶인 거야. 바쁘지도 않으니 마치 별세계 같아 보인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아까 첨삭 때 외우고 왔잖아. 단어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그쵸? 그러면 이거 반복을 통해서 운율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 끗 잡고 방바닥에 내어 던지니 소리 없이 회색비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 장난 같다. 자, 얘들아, 장난 같다. 같다에다가 체크. 무슨 법? 그렇지, 직유법. 맨날 뭐뭐 같이 뭐뭐 듯이만 봐서 헷갈리는데 같다라고 해도 이거 직유법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팽이 매는 게, 팽이 돌리는 게 달나라 장난같이 보인대.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내용은 뭔가 소리 없이 회색빛으로 돈대. 진지해 보이지 않니? 우리 신랑은 내가 여기서 까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탑블레이드라고 아니? 왜 비웃어?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우리 애기 때문에 뭐 토이랜드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시연할 수 있게 하잖아. 그럼 진짜 애들하고 진지하게 싸우고 있어.
진짜 얘들하고 진짜 진지하게 사고 그리고 팽이를 막 사 모으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 다 갖다 버렸거든 이 사면서. 내 거는 못 모으게 하면서. 자 그럼 봐봐. 이거를 이렇게 진지한 이 모습을 장난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야. 대조가 되죠? 좀 어려워. 자 그럼 봐봐. 이 진지하게 이 팽이 돌리는 모습을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잖아. 손바닥 끈을 안 잡고 내어던지니 소리 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 회색빛으로 소리 없이 회색빛으로 돈다. 뭔가 얘들아 회색빛은 어떤 느낌이야? 도시의 느낌이야? 시골의 느낌이야? 도시적인 느낌인 거야. 알겠죠? 이 도시적인 느낌에서 벗어난 거라고 보면 돼. 이 달나라 장난. 제목이 달나라 장난이야. 그럼 얘들아 이건 중요한 거야. 팽이가 논다. 팽이를 돌면서 나를 울린대. 나에게 감정을 주는 거네? 그치? 자 근데 왜 나를 울릴까? 팽이가 도는 게? 제트기 벽화 밑에 나보다 더 뚱뚱한 주입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할 사람은 아니며. 자 얘들아 제트기 벽화. 제트기는 뭘 상징할까? 현대 문명. 완전한 현대 문명이겠죠.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보다. 왜 나보다 더 뚱뚱한가? 훨씬 더 바쁜, 훨씬 더 바쁘고 더 바쁜 현대인을 뜻하는 거야. 더 바쁜 사람. 뭔가 더 뭐 많은 걸 가진 사람이겠죠.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래. 그러니까 실은 많은 걸 가졌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더 바쁘다라고 해. 왜냐면 거기 앞에서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라고 했었잖아. 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덜 바빠. 저 사람들보다는 좀 덜 고단해, 덜 비참해 라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행복은 상대적인 거잖아 얘들아.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그러니까 여기 나 자신을 고쳐야 할 운명과 사명에. 얘들아 너네 맨날 새해 다짐하지 않니? 아니면 맨날 시험 끝나고 나서 그래 다음 시험에는 내가 이렇게 보겠어 라고 늘 다짐하지 않니? 매해 고치는 거야 이거는. 늘 뭐 하는 화자야? 화자의 특성들을 잘 외워봐.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인물인 거야.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안 될 테인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하는 거? 원래는 나는 방심하지 않고 진지하게 내 삶에 임하면서 울지 않고 막 변화하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팽이가 나를 비우는 듯이 돌고 있대. 그러니까 왜 비웃을까 얘들아? 비웃는다라는 거는 비판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팽이가 진짜 비웃을 리는 없겠지. 그치? 자조적인 태도야. 뭐 때문에 자조적인 태도일까? 왜 팽이가 나를 비웃는 듯한 느낌을 가질까? 자 얘들아 항상 보기 기준으로 하라고. 어떤 거? 고단한 생활과 주체성에 결여된 삶 때문에 비웃는 거야. 이 비웃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게 이유야. 이해됐어?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자 그러면 비행기 프로펠러는 얘들아 아까 말했던 제트기와 같이 뭘 상징해? 현대문명. 팽이가 기억이 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애들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늘어. 너네가 이 한 작품 한다고 절대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 한 작품을 달달해서 완전 꼼꼼하게 설명하고 그걸 이해하고 필기했다고 느는 게 아니라 작품을 선생님이랑 하면서 니네가 이게 왜 그렇게 해석되지? 왜 선생님은 저렇게 해석했지? 이런 것들을 이유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리고 대답 한마디를 하는 게 더 훨씬 더 너네한테 실력에 도움돼. 자 그럼 여기서 왜 비행기 프로펠러 팽이가 기억이 멀고? 라고 얘기할까? 시는 항상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야. 쉬운 말이야. 어린 시절이 팽이는 어린 시절을 뜻해. 어린 시절이 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내가 나이가 많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내가 현대 문명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다란 얘기는 어린 시절이 너무 멀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20대는 아니란 얘기야. 알겠지?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다라는 건 얘들아 보기 지문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약한 것은 뭘까? 소극적인 태도.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과 같이, 그래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느낌이죠. 내가 그거를 보고 뭔가 이제 성찰하게 되잖아. 내 자신을 반성하고 있는 거잖아.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그래서 스스로에다가 체크해. 스스로. 그게 뭐겠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 이거 보기에서 해석 나온 거야. 선생님이 어디서 뭐 새로운 걸 끌고 온 게 아니라 보기 지문 안에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공통된 그 무언가를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팽이 놀이를 보면서 성찰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수동적이었지? 그래서 팽이가 비웃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의 의식을 계속 하는 거잖아. 남하고 비교하면서, 주체적인 게 보다는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팽이가 돌면서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다? 비웃고 있다. 알겠죠? 됐나요? 멍 때리면 안 돼, 얘들아. 멍 때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나아지면 또 요거 읽고 갈게. 나는 동심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딸아이와 대숲에 경험한 이를 계기로 되돌아보기 때 비슷하네. 얘들아, 비슷한 작품을 좀 엮어서 나타내는. 대숲에서 자연에 내재한 풍부한 생명력을 떼고 인간에 연결되는 교감하는 존재로 표현하였대.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자. 바람에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의 길을 대보라. 자, 얘들아, 뭐뭐 해라 라고 명령형 어미를 쓰고 있네. 명령형 어조를 쓰면 좀 더 강인하고 의지적인 게 드러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연의 대나무의 귀를 대보는 행위는 요 지문 안에서 어떤 거랑 연결될까? 교감하는 거랑 되는 거야. 교감.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써. 교감. 교감은 교류하는 거야. 둘째 딸 이내는 그 소리를 대나무 속으로 흐르는 물소리라고 했대. 뭔가 너무 귀여운 표현 아니야? 동심이야, 동심. 언젠가 청진기를 대고 들었더니 정말 무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계속 우긴네. 이건 둘째 딸이 표현한 거야. 나는 저 위 대가지의 바람이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 대나무 텅 빈 속을 울려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라고. 자, 아빠 어때? 아빠인지 엄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티죠? 티스럽게 설명하죠? 객관적으로. 아니? 이러면서 그거는 과학적으로 아니야. 대나무에는 물이 있을 수가 없거든. 이러면서 속이 텅 비어서 바람이 이제 흔들려서 그렇게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란다 라고 객관적인 설명을 해. 순수함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훨씬 더 대조되는 거야. 객관적이고 순수함은 없어. 자, 그럼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그렇구나. 재미없어. 이러면서 뭐야? 상상력과 동심을 잃어버리는 거야. 동심을 상실한 거야. 아이가 태도 변화 있어 없어? 아이의 태도 변화 있죠. 귀를 더 이상 대지 않아. 내가 대숲에 흐르는 수천 개의 작은 강물을 아이에게서,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상상을 많이 했겠어. 이게 아이의 상상이었던 거야. 이 물 흐르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의 순수함을 뺏어간 거야. 자, 저 지하 깊은 곳에 하늘 푸른 곳으로 다시 아이의 작은 실필줄에 저 지하 푸른 곳으로 다시 아이의 작은 실필줄에까지 이어져 세상에 다시 없는 가장 길고 맑은 실개천을 빼앗아 버린 거래. 이 순수함을 좀 더 길게 서술한 것뿐이야. 알겠죠? 그리고 굉장히 대자연의 풍경처럼 얘기를 하죠.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대고 귀를 들으래. 자, 이거는 그럼 뭐 하는 행위일까? 다시 귀를, 아이가 다시 안 듣고 있잖아. 근데 들어라는 얘기는 순수함을 회복하려는 행위야. 그 푸른 물소리에. 그래서 이제는 얘도 뭐라 그래?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야 라고 안 하고 푸른 물소리라고 하죠. 자, 근데 얘들아, 푸른 물소리? 푸른 종소리랑 비슷한데? 뭐야? 시각, 청각. 시각의 청각화야? 청각의 시각화야? 그렇지. 이걸 뭐라 그러지? 그렇지. 감각의 전이. 귀를 씻고 입을 헹구고 푸른 데까지 후려치는 회초리. 왜 회초리라 그래? 반성하게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랑 얘는 도치죠. 됐나요?
뒤늦게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 아이에게서 뺏어간 거잖아. 예를 들면 와가지고 엄마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와 이랬는데 산타라는 건 없단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 알겠죠? 됐나요? 어렵지 않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윤은길의 집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